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합니다. 몇 년 동안 열심히 월급을 쥐어짜 모아도 집 한 채 구하기가 힘든 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죠. 그러니 경제력이 좋은 사람을 배우자로 얻길 바라는 마음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심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경제력이 좋은 사람을 내 배우자감으로 얻으려면 내 경제력도 어느 정도 근본이 있어야겠죠.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경제력이 좋다, 나쁘다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돈이 없는 사람과 경제력이 없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나요? 돈이 없는 것과 경제력이 없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연애하고 결혼할 때 경계해야 되는 대상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산의 규모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준에 따라서 그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 중에 굉장히 오랫동안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치료비나 병원비 때문에 돈을 그만큼 많이 썼겠죠. 혹은 일찍이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또 본인이 생각지도 못했던 큰 사고나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그때도 예상치 못한 큰 돈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있다고 해도 그만큼 크게 쓸 상황에 처한다면 모은 자산이 없는 것은 당연하겠죠. 우리가 연애하고 결혼할 때 경계해야 되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경제력이 없다는 것은 경제 개념이 없다는 말과도 같아요. 경제력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식이나 판단력을 가지고 자산 증식이나 재테크를 하는 활동들을 말합니다. 이런 활동들은 경제 개념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생길 수가 없는 능력이죠. 아까 우리가 돈이 모일 수가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잖아요. 경제 개념이 좋은 사람들은 돈이 지금 당장에 없어도, 그리고 혹시 갑자기 큰 돈이 나갈 일이 생긴다고 해도 언젠가는 다시 자산을 늘려나갑니다. 왜냐면 경제 개념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빠르게 인식하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능동적으로 찾아내죠. 이게 바로 경제 개념이 있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러니 경제 개념이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 해도 그 사람은 영원히 돈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경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돈이 들어와도 그 돈을 컨트롤하지를 못하고 돈이 다 새나가 버리게 합니다. 큰 돈을 얻었다고 해도 본인의 수준에 맞게 돈이 다시 줄어들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자신의 수준보다 많아진 이 돈들을 어떻게 굴리고 어떻게 계획을 해서 흘려보낼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생긴 큰 돈이 마치 자신의 존재나 가치를 대변해 주는 것처럼 느끼고 사치나 큰 소비를 즐기게 되죠. 그래서 결국 많은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지 못해요. 경제 개념이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생긴 큰 돈은 그 사람의 경제력이 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역경, 고난, 시험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는 것은 없는데 큰 돈을 만져본 사람들은 욕심이 엄청나게 생겨요. 그때 그 욕심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또다시 큰 돈을 벌어보겠다고 무리하게 대출을 하거나 크게 투자를 해서 결국엔 파국으로 가는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결국 현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크기는 그 사람의 경제력이나 경제 개념을 대변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돈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 개념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결혼을 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돈은 없을지라도 경제 개념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시면 좋겠죠. 게다가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고 인성까지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원하고 있는 소위 긁지 않는 복권인 분들입니다. 아니 그럼 돈이 많고 경제 개념도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되잖아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이죠. 네, 만나세요. 돈도 많고 경제 개념도 좋으신 분들 요즘에는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만나려면은 본인도 어느 정도 수준이 맞고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의 경제 개념과 경제력이 높다면 충분히 그런 분들 만나실 수 있죠. 왜 안 되겠어요? 나는 모은 재산도 없고 재테크를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결혼하게 될 배우자가 경제력도 좋고 돈도 많고 알아서 다 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바로 내가 경제력이 좋지 않고 경제 개념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경제력도 좋고 경제 개념도 좋고 열심히 일을 해서 자신의 자산을 모아놓은 사람이 왜 나같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을 만나겠어요? 세상에는 자신의 피땀 눈물을 모아서 만든 재산을 함부로 남에게 뺏기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경제력이 좋고 자기 자산도 열심히 모은 사람이 하나도 자기 자산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굳이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운이 좋아서 경제력이 좋은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하게 됐다고 해도 상대방의 집안에서 경제 개념이 없는 나를 과연 좋아할까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세요. 가정주부들은 돈을 벌지 못하는데 그럼 경제력이 없는 거고 좋은 배우자가 아닌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집안일을 하는 사람들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서 하찮게 폄하하는 이상한 문화가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가정주부가 꼭 여성만 있는 건 아니죠. 남성도 충분히 가정주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가정주부가 월급을 받아야 된다면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집안일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야 된다면 얼마를 줘야 될까요? 이건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가정주부의 월급이 가정에서 경제력을 담당하는 사람의 월급만큼이나 비슷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가정주부의 역할은 본인의 역량이 허락하는 모든 선에서 가정의 평안을 위한 모든 일들을 담당하는 거잖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육체적인 노력 외에도 가족 구성원의 화목을 위해서 정신적이고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역할까지 담당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부분에서 개인의 역량 차이는 반드시 존재하죠. 그러나 보통 우리가 어떤 조직 내부에서 그 조직의 정서나 심리, 분위기, 문화 이런 것을 담당한다는 것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회사 나가서 일을 할 때 우리 팀의 화목을 위해서 따로 엄청나게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공부를 하나요? 아니죠. 우리는 회사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각자 분업하고 그 역할을 맡아서 할 뿐이에요. 조직 안에서도 서로 적당한 사회성을 보여줄 만큼만 관계를 맺죠. 만약 여러분들도 자신의 일 외적으로 팀장님의 어떤 정서적인 건강과 안위를 위해서 엄청나게 신경 쓰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후임들의 건강한 회사 생활을 위해서 심리적인 부분까지 섬세하게 배려하고 얘네들이 내 아들이다 딸이다 생각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야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도 회사 생활은 정말 멘탈이 강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될 겁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가정주부와 같은 일들을 담당하는 직군이 있다면 그 직군은 아마도 월급을 상당히 많이 받아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세상의 모든 가치가 돈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돈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연애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의 노력에 우리는 언제나 박수를 보내고 존중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지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은 경제 개념이 있는 사람들만 하는 생각이에요.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